우량주 사서 손실 중인데 그냥 존버하면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성효과입니다. 오늘은 장기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 장기투자가 되는지, 반드시 성공하는 장기투자 방법, 주식의 매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장기투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이때 보통 뉴스가 많이 터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눈에 띄는 시기가 이 정도쯤이죠. 여기서부터 조금씩 넣어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리고 주가 꼭대기, 고점에 다가와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서 모든 돈을 다 넣기 마련이죠. 하지만 거기가 고점. 이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량주인데 존버해도 될까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래, 우량주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물타기를 합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가요?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치죠. 2016년도에 사서 5년이 지날 때까지 주가는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겪고 계실 거예요. 매수 또한 근거가 없었고 또 아무런 기약이 없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우량주란 무엇일까? 그냥 남들이 이름 다 알고 있는 기업이면 우량주일까요? 시가총액이 높으면 우량주일까요? 아니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기 투자, 최초부터 내가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계속하면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어버린 건지. 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그리고 물타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수 근거가 훼손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처음에 샀던 이유, 처음에 이 주식을 매수했던 그 이유가 없었다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뉴스에서 이 기업 주식의 이름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또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래서 이 주식을 샀다면 매수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매수 근거가 훼손됐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OCI,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애환이 담겨있는 주식일 겁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이 OCI에 10년 넘게 물려 계신 분이 있어요. 태양광 관련 이슈로 큰 주목을 받다가 결국 주가는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2003년에 워런 버핏이 이 포스코를 샀었죠. 그러다 2015년 전량 손절합니다. 이때 고점에서 산 투자자가 있다면 현재까지 본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2007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 2008년부터 내리막을 걷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량 기업이 아닐까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었을까요? 한때는 우량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던 기업들입니다. 절대 지금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다,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팔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은 없어요. 하지만 성장성이 훼손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오래 장기간 10년 가까이 물려있는 그런 분도 분명 계십니다. 이름이 알려진 회사라고 무작정 오래 보유하면 주가가 회복할 것이냐, 이거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의 변동 현황을 한번 보면은, 먼저 2000년도에 한국전력, 2004년도에 시총 2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위로 떨어지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10위로 내려가죠. 15년에는 3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난 거죠. 실적 부진, 그리고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가가 늘어난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포스코, 2000년 시총 5위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변동을 하다가 2017년 이후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2000년도에 시총 2위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사라집니다.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죠. 통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휴대전화, 휴대폰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면서 매출 확대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정체된 거죠. KT도 마찬가지예요. SK텔레콤과 함께 2000년도에 3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2004년 7위를 기점으로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KTNG, 2000년도에 시총 6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1등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업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기업은 창업기와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를 거칩니다.
창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 우리가 보통 펄라고 부르는 그 멀티플이 매우 높아지는 시점이죠. 주가의 상승 동력도 매우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성숙 시장으로 들어갔다면 멀티플은 낮아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만 낼 수 있는 이익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동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쇠퇴기가 되면은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쇠퇴하면서 무너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내가 산 기업이 창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 주가가 장기적으로 빠졌던 업체들, 그런 주식들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면 내가 매수했던 근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걸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글로벌 기업으로도 볼게요. 30년 동안 시가총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89년도 NTT, 일본 흥업은행, 스미토모 은행, 후지은행, 일본계 은행들이 시총 상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재편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장주 위주로 우리의 삶의 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이 우량주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량주의 기준, 그걸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미래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 성장 동력이 남아있느냐,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의 확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이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 확장성,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 상승 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된 장기 투자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물타기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 장기 투자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인지, 어쩔 수 없이 존버하고 있는 상황인지, 주가가 더 떨어질 걸 알면서도 손실을 확정짓기가 두려워서 손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근거, 최초부터 매수 근거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기업이 실적을 계속 잘 내고 있느냐, 앞으로도 매출을 증가시키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되고 있는 회사냐, 이런 성장성, 또 재무 안정성, 그리고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매수 근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매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식을 샀다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변동만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샀던 매수 근거, 그게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옷을 삽니다. 또는 시계를 사죠. 홈쇼핑, 생활용품, 신발, 가방. 여러분이 이런 물건들을 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죠.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다른 제품군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싼 제품, 그나마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사죠. 그게 10,000원짜리 혹은 100,000원짜리라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주식 투자는 어떤가요?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매수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나요? 내가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본다, 또는 차트 분석을 한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예견하고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주식을 샀다,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몇만원, 몇십만원의 이런 생활용품, 그리고 몇백, 몇천, 심지어 몇억까지 투자하는 이 주식, 이 두 가지를 살 때 어느 쪽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보통 이쪽이 많을 거예요. 이런 생활용품 필요해서 사죠. 물건이라도 남습니다. 근데 주식은 어떻죠? 주가가 떨어지면 내 소중한 피 같은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주식을 살 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산 주식을 매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야 됩니다. 노트나 모니터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매수 근거에 따라서 이 종목이 그 매수 근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매수 근거가 차트였다, 내가 잡아놓은 최종 손절 라인, 거기를 벗어나면 아무런 미련 없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 기업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가차없이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매수 근거를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수 근거가 이유가 훼손됐다면 가차없이 매도합니다. HTS나 MTS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산 매수 근거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가가 빠져서 이 주식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내 매수 근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때가 오히려 그 주식을 더 담아야 될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심리 그리고 본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주식을 샀던 그 매수 근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매도하기 전에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도 팔아야겠다면 그때 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없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는 물타기,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매수 근거가 있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데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단순 떨어진 거다, 그러면은 더 사야 되죠. 이거는 그냥 물타기가 아닙니다. 매수 근거가 명확한 추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성장기인지 쇠퇴기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칙 없는 물타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매수 근거가 훼손됐다면 가차없이 매도할 수 있는 결단력도 갖추셔야 돼요. 오늘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